우리가 33, 그래서 34, 40때 뭘 배웠냐면 명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청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당시의 사회는 어땠을까? 오늘의 주제는 명청시대 사회이다. 그래서 오늘 배울 시대가 17세기, 1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3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12, 113쪽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교환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치, 금, 또 응? 여러분이 가게를 차렸어. 네. 외국인이 왔어. 네. 밥을 맛있게 먹더니 이걸 줬어. 돈 대신에. 그럼 오케이 가 이럴 것 같아. 그치, 귀중품. 이 보석이 나가는 거, 이거 비싼 거 나가서 받을 거야. 또 뭐 받을까? 금, 귀중품 또 뭘 주면은 오케이 인정 받을까? 카드가 아니야. 카드가 아니라 만약에 물건 중이야. 왔는데 얘가 이거 노트 정리하고 주면 안 받을 거 아니야. 너 뭐니 이럴 거 아니야. 고려 첨자? 그치, 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지. 돈만 내면은 뭐든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인류 역사에서 세계 공용 화폐로서 쓰인 물건이 있어. 바로 뭐냐면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은 하나 전 세계 공용 화폐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막 요새 뉴스 보면은 가장 핫한 키워드 투자 막 20, 30대 투자한다고 하는데 뭐 주식 투자 그리고 뭐 많이 하지? 뭐 비트코인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금과 은에 계속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에 투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금과 은은 전 세계 한정된 물화이고 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 금과 은이 우리나라에서 실생활 속에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은 언제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환수단인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은입니다. 그 중에 은이 언제부터 국제화폐로 쓰이게 되었을까?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경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얘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자, 그럼 첫 번째 이 명나라 청나라 때 농업 그리고 상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상업의 전통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중국은 굉장한 경제 대국이지만 자, 이때 농업 아마 우리가 30, 40씩 한 지난 5년 전에 배웠어요. 중국 청나라 10세기 정도에 중국의 쌀이 생산량이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무슨 법 때문에? 모내기법. 이때 모내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미 모내기법 이후에 이 중국 강남 지역 지금 여기 보시면 푸르스름한 지역은 다 모내기법이 도입이 되었고 쌀을 엄청 많이 생산했어. 그리고 북쪽 지역 여기 지금 노란색 지역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걸 재배했어. 뭐게? 맞아. 밀이야. 우리의 주식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밀인데 저 중국의 쌀과 밀이 매우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되게 잘 됐지. 그런데 이건 필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이만큼의 땅이 있어서 여기서 쌀 농사를 저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되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만큼 땅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럼 이만큼의 땅이 남지. 여러분이 농사꾼이라면 남는 땅 뭐 할 거야? 그치? 빌려줄 수 있어. 또 뭐 할 거야? 팔아. 또 만약에 팔지도 않고 빌려주지 않고 여기다 농사를 짓는다면 여러분이라면 뭘 심을 거야? 밀? 또? 아마도 이때 가장 많이 심었던 게 뭐였냐면 남는 땅에다 가장 많이 뭘 심었냐면 어차피 우리가 좀 먹지 않아도 돼.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러면은 남는 땅에다가 보통 파는 걸 심습니다. 여기 안성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 뭐 있어? 배 있지. 이런 배,
포도, 뭐 배추, 무 이러한 상품 작물, 팔 수 있는 작물들을 심기 시작하면서 이때 농업과 함께 상업이 발달했고요. 특히 이때 가장 유명한 상품 재배가 뭐였냐면 면이었어. 여러분 옷을 입고 있을 때 거의 면이 다 들어가는데 이때 곳곳에다 목화를 심어서 당시에 중국이 정말 질 좋은 옷감, 면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업이 매우 발달되고요. 두 번째, 이때 사회 모습 중에 특징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청나라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나라 어디 이게? 중국이야.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몇 명 살고 있을까?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현재 5천만이 조금 넘거든요. 중국은 몇 명 살고 있게 중국? 맞아. 14억, 16억? 14억, 16억 정도 산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 인구수 많은 나라 어디 이게? 러시아일까? 인도일까? 인도입니다. 인도가 현재 인구수가 13억, 14억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게? 70억이요. 70억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하고 인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많지. 그런데 언제부터 중국이 이렇게 인구수가 많았느냐?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선 보이죠? 이게 인구수야. 지금 단위가 100만 명인데 중국 명나라 시대까지 인구수가 1,900만 명. 1,900만 명이면 거의 관영식도? 우리나라 관영식도?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수가 엄청 적지. 5200만 명.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청나라 시대 때부터 인구수가 겁나 많이 갑자기爆발을 득점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왜 청나라 시대부터 인구수가 증가했을까? 그때부터 뭐 결혼을 잘했나? 애를 잘 낳았을까?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인구수. 이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인두세가 무엇이냐? 인두세가 뭐냐면은 사람 인자의 머리 두자야. 사람 머리에 매기는 세금. 즉 이때 명나라 때 세금이 크게 두 생각이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 땅에 대한 세금을 내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11명을 낳았네? 식구단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자식 한 명마다 세금이 100만원씩 있대. 그러면 세금을 덜 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부동산세 내기 싫어서 보통 어떻게 하지? 세금을 안 내는 가장 나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국가에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이때 명나라 시대 때 사람들 대상을 세금을 내니까 사람들이 애를 아무리 낳아도 신고를 안 해. 우리 애 안 낳았어요. 나 말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쳐들어왔어. 외국 군인들이. 이제 청나라에서 야 청나라 국경에 남자 몇 명이냐? 신고된 것만 봤더니 10,000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혼자 밖에 나와봤더니 이건 길거리에 성인 남자만 5만 명이 넘어. 그러니까 인구수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나라 운영이 잘 안 돼. 청나라 시대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알았어. 인구수 그냥 폐지할게. 그냥 애 낳으면 다 신고해라. 세금 안 했으니까 다 신고해. 그래서 이때 너도 나도 다 자기 자식들 신고하게 되었고요. 이때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해요. 급증, 겁나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러한 사회 모습과 함께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해. 뭐냐 하면 청나라 시대 대외 무역입니다. 대외 다른 나라와 무역 물건을 사고 팔겠는데요. 이때 그전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 그전에는 중국에 주로 왔던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들이에요. 이슬람 상인들. 왜냐하면 이슬람 상인들은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상업을 주로 생계수단을 삼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돌아다녔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이슬람 상인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직접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1492년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거든요. 누구일까?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이 신학문의 개척 시대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무언가 탐험가들이 중국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여행 항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 상인들이 직접 중국을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이때 유럽 사람들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막 사가 가장 유명했던 교역품, 중국산 물건 중에 가장 귀했던 것들, 유럽 애들이 많이 사갔던 물품 탑3가 뭐였냐면 뭐랄까? 메이드 인 차이나 베스트셀러 차야 티 또 옛날부터 이거 되게 유명했어. 한나라시 때부터 이 이름을 붙인 길도 있어. 비다 마지막이 도자기 차, 비다, 도자기 이게 정말 유럽에 불티나게 팔린다. 특히 차 같은 경우는 유럽 사회의 문화를 바꿨거든요. 여러분 유럽 식당에 가잖아. 특히 지중해권 무역을 지중해권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 식당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식당 가면 여러분 음식 시키면 보통 몇 분 안에 나오지? 그렇지 뭐 1시간? 비면 뭐 1시간, 근데 1시간 하면 좀 욕하잖아. 우리나라 보통 20분에 다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스페인에 갔었는데 밥을 시켰더니 진짜 한 30분, 40분 기다려야 돼요. 걔들은 무지하게 천천히 나와. 왜냐면 걔들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밥 먹기 전에 빵이나 간단한 음식 두고 술 마시면서 기다려 음식을. 그다음 식전주 문화가 술 마시면서 기다리면서 음식이 나오면 밥을 먹고 밥 먹으면 식당에서 커피까지 마시는 거야. 차 문화까지 있어. 그래서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 되게 길었거든요, 정식 시간이. 근데 이러한 차 문화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게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에도 그 차 문화, 티타임 문화가 이제 형성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차가 뭐였냐?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마셔. 녹차. 녹차를 엄청 많이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 갔을 때 녹차 유명하단 말 들어봤나요? 영국, 특히 영국에서 이 차가 좀 유명하거든. 영국에서 좀 유명한 차. 어떤 차? 홍차? 녹차?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차가 뭐냐면은 홍차야. 그 우리는 약간 빨간색 차가 나오는데 참고로 홍차가 영국에 대해서 홍차가 왜 유명하냐면 이게 중국에 와서 녹차잎을 사갑니다. 근데 녹차잎이 초록색이잖아. 녹차잎을 그늘진 곳에 말리잖아. 그럼 얘가 검정색이 되면서 빨개져. 그게 홍차야. 녹차잎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홍차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생한 녹차잎을 샀어. 배에 실어서 영국 갔어. 얘가 발효돼서 홍차가 된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녹차 대신에 홍차가 유명했고요. 실제로 당시에 중국 애들은 쟤네들 맨날 썩은 거 먹는다고 불쌍하다 했는데 이런 차 문화 이때 중국에 엄청나게 팔렸다. 유럽에 팔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뭐였냐? 결국 자, 당시 유럽 상인들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걸 다 샀어. 그럼 뭘 줘야지? 물건 샀으니까 돈을 줘야 돼. 근데 유럽 애들이 돈을 딱 주면은 그 당시 돈이 뭐였냐? 바로 은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에 겁나 많은 은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애들이 물건 산 값으로 은을 주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 은이 국제화폐로 사용이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럽 애들 입장에서 당시에 유럽 애들 입장에서 중국산 물건 사 돈을 줘 손해일까 이익일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수출하다가 수익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돼. 수출과 수입이 어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유럽 애들도 중국에다 자기들 물건 팔고 싶었어.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커. 웬만한 물건은 다 중국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야 우리나라 니네 물건 필요 없어. 니네들 이거 필요하다며 사가 돈만 줘. 니네 물건 안 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시 유럽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물면 겨자 먹기로 은을 줬고요. 또 근데 그 막대한 은을 어떻게 줄 수 있었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당시 유럽 각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아메리카에서는 포토시 은광, 멕시코 지역에서는 아카푸코 은광이 있었는데 이 두 은광이 그 당시 전 세계 은의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은을 다 여기서 뽑아내고 있던 상태야. 이렇게 막대한 은이 유럽에 전파됐고 유럽 애들은 어차피 은이 많으니까 이 은을 중국에다가 준 거였죠. 그럼 그 결과 중국은 여기도 은, 저기도 은, 여기도 은, 저기도 은이 막 쌓이게 돼. 그래서 세제를 바꿔버립니다. 세제, 흠통이 아니고 세제.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 바꿔버려. 야, 더 이상 너네 뭐 고생해서 그 전까지 세금을 뭘로 냈냐면 쌀, 뭐 이런 비단, 옷감 이런 쌀과 옷감 또는 뭔가 물건으로 줬는데 야, 그 물겁게 왜 그런 거 갖다 내고 있니?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은이 쌓여 있는데 모든 세금을 은으로 앞으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라 라고 세금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내라 라고 해서 세금 제도를 바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납부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중국 탈탈 털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이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어. 그때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물건이 뭐였냐면 면이었어. 면. 근데 이때 중국에서 면을 팔고 싶을 때 중국도 질이 좋은 면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물면 그냥 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이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팔았어. 이게 뭐였냐면 마약을 몰래 재배해서 아편이라는 마약을 중국 사람들 몰래 팔기 시작합니다. 음지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다들 너도 나온 마약 취해서 마약을 막 사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마약을 해본 적은 없는데 선생님 군대 있을 때 후임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해줬어. 마약은 불법이지만 의료 목적으로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임이 마약을 처방받았는데 얘가 잠들기 30분에 그렇게 먹거든? 진짜 신기한 게 그걸 먹잖아? 그러면 얘가 계속 웃기만 해.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대에서는 자기 전에 뭘 하냐면 정오라는 것에 5년 한 동안 우리 부대에 뭐 있었다 인원 체크 같은 거 하는데 그 정오할 때 군기가 엄청 세. 막 되게 웃으면 안 돼. 되게 진지한 자리인데 걔가 맨날 웃고 있는 거야. 우리 되게 많이 혼나는데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걔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 먹는 순간부터 뭔가 즐겁대. 그래가지고 저게 진짜 마약의 위험성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이때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편을 다 몰수하고 금지시켜버린다. 그러자 영국이 왜 우리 물건 함부로 니네가 갖다 버리냐라고 하면서 쳐들어왔고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영국의 많은 땅들을 떼줬는데 가장 영국이 떼줬던 땅 중에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작년에 중국에서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홍콩을 1880년대 말에 영국한테 뺏깁니다. 이때 조건이 뭐냐면 100년 동안 홍콩을 영국이 지배한다 이었고요. 그래서 1900년대에 영국이 다시 95년도나 98년도였어. 중국한테 돌려줬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지. 20년 전? 돌려줬어.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100년 동안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영국 지배를 살았잖아. 이제 갑자기 중국이 합쳐진 거야. 중국은 경제 체제가 무슨 주의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랑 이게 안 맞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작년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탄압을 당한 거야. 다 이런 역사와 영화 기억하면서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학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학기 때 세계의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2학기 때. 지금 또 국제적으로 가장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지? 미얀마인데 미얀마도 좀 이런 거랑 관련돼 있어. 제국주의 역사랑 관련돼 있어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지.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심사춘.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지배층이 신사층이었거든요. 자, 신사. 영어로 뭐지? 영어로 젠틀맨. 왜 젠틀맨이 신사냐면 이때 17세기, 18세기야. 신사층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국가의 공무원, 관리가 되려면 명나라, 청나라 때 무슨 시험 봤게? 과거제를 봤어. 과거제를 봤는데 이 과거제 합격한 사람이 많을까? 떨어진 사람이 많을까?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 보고 정말 조금 뽑아.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과거 시험 응시자의 거의 모든 사람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명나라, 청나라 때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공부를 했다는 거는 얘가 집안이 빵빵한 뜻이야. 잘 살았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책 한 권 값이 정말 비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되지? 여러분은 나중에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이 사람들 근데 일 안 하고 집에서 책 봤던 사람들이야. 즉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았다는 뜻이야. 원래부터 잘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나 과거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냥 집에 돈이 넉넉하니까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신사층이었고요. 이때 영국 애들이 온 거야. 영국 애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영국에도 당시에 산업혁명을 위해서 좀 잘 살던 중산층이 있었대. 그게 바로 젠틀맨이었고 중국 애들이 우리 신사랑 똑같네? 걔네랑 우리나라 신사 애들이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때 젠틀맨이 신사가 되었죠.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사층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 과거 시험 준비했던 애들이야. 특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 과목인 유교 당시에 공자와 맹자와 하면서 유교의 가치, 유교의 지식,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었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었고요. 플러스 잘 살았다. 어느 정도 먹고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여러분 중국 가면은 솔직히 여러분 한자 중국말 한자 혹시 몇 개 정도 아나? 중국의 한자가 몇 개에 나도 못 세. 그 몇천 개, 몇만 개는 될 것 같은데 한자가 많잖아. 솔직히 그거 주는 사람 다 알까? 거의 모르는. 그리고 이 시대는 다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근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애들이야.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각 마을 지배에서 각 마을마다 얘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당시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지배층으로서 군림했습니다. 각 마을에 뭔가 지식을 가진 애들, 뭔가 똑똑한 애들, 그리고 집도 잘 살아.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 잘 사는 얘 말을 잘 듣는, 신사의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각 마을마다 지배층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여러분 조선시대로 돌아갔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서 과거에 독재를 했어. 그래서 왕이 여러분한테 너는 내일부터 부산에 가서 부산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갔어.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아? 내가 만약 부산의 지방관리로 크게 있다. 그럼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부산에 갔다. 불러봐. 왜 불러봐? 그치. 내가 여러분 부산 살다 온 친구 있습니까? 없을 거야. 이거 조선시대 때는 뭐 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 가려면 딱 그럼 처음 갔을 거야. 태어나서 처음. 그럼 부산에 갔을 때 파악해야 돼. 여기 사람들 특징은 뭔가? 여기에 또 전통은 뭔가? 여기에 문화는 뭔가? 그런 걸 좀 파악한 다음에 다스려야 돼. 그걸 도와줬던 애들이 얘들이야.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관리들이 지방관을 꾸려줍니다. 아니 지방관리들은 그 지방의 특징을 몰라. 그래서 이때 그 지방에 야 신사 좀 불러와라. 왜냐하면 얘들은 말도 잘해. 똑똑해. 옛날부터 좀 잘 살았어. 그러니까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지방판인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지방판을 도와서 각 마을,乡村, 마을이란 뜻이야. 마을,乡村 사회 이 변전 그리고 질서 유지하는 큰 역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자촌들은 지방한테 가서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지방판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다스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도와줍니다. 또는 만약에 백성들 중에 지방한테 불만이 있다. 그럼 신자촌들이 중간에 껴서 도와주는 거야. 백성들 얘기 들어주고 지방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당시에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계층이 신자층이었고요. 특히 청나라 시대 때는 얘들이 더 필요했어요. 왜냐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만주족이야, 여진족이야,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족들의 원래 지배층이었던 신자층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청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신자층들의 부와 권리를 다 인정해주는 거. 대신에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당시 신자층들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지배층으로서 마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계층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 학습을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학습은요. 서양 문물 접하입니다. 서양의 문화와 물건이 이 17세기, 18세기에 엄청 많이 전파되었는데 자, 그 배경 예를 들면 서양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천주교 선교사들, 천주교 신부들이 이때 중국에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여러분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명벌부를 팔고 당시에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약간 교회 탄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95개조 군만금을 내버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누구지?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인물.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이네요.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인데 여러분. 자, 초성 한번 줄까? 이 아이. 그렇지, 루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개신교를 만들었어. 그랬는데 이때 천주교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 신자들 다 개신교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국가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라 개신교 믿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 예수님의 교리대로 다시 우리가 깨끗한 정황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천주교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자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견했고요. 이때 중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 그런데 여러분,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오자마자 성경책 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어떤 사람이 믿어? 이 사람 뭐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이 사람이야. 마테오 익스라는 사람인데 천주교 신부야. 이 사람 지금 옷이 유럽의 복장입니까? 중국식 복장입니까? 중국식 복장인데 마테오 신부는 알고 있어. 내가 다짜고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다 안 믿을 거라는 거. 그래서 마테오 씨는 중국식 복장을 입고 중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리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되게 머리가 좋았어. 일단 자기한테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배층이랑 교류를 하면서 저 우리 집 한번 와보실래요?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라면서 일단 친해진 다음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건너와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파했고요. 이때 중국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던 물건이 하나 있어. 이거야. 뭐하게? 지도야. 무슨 지도? 세계지도. 중국 사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큰 충격을 줬어. 왜냐하면 중국이나 조선이나 동북아시아권 모든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 중국. 그렇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약간 화이론 사상, 중화 사상이 있었어. 중국이 짱이다라는. 근데 이 세계시를 딱 봤어. 세계의 중심이 있습니까? 없어.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잖아. 찍으면 중심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의 그 화이 사상, 중화 사상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 세계 지도인 거야. 봤더니 우리 지금 이만큼밖에 안 하네. 여기 아프리카가 더 크네. 우리 조선 여기 있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이 세계 지도였고요. 이걸 5년 만국 정도로 하는데 이걸 가져온 사람이 유아저씨였어. 그리고 이런 지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 뭐 같아 이거? 왜? 완환경. 이거는 수갑? 아니야. 안경이다. 안경입니다. 이거는 거울. 얘는 시계. 이거는 나도 봤는데 뭐 악기, 서양의 악기라고 해서 이런 서양의 과학 기술을 당시에 소개했고 중국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묻게 되었다. 자, 오늘 수업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 17세기, 18세기에 당시에 서양의 성인들이 직접 찾아왔고 이들에게 비단, 차, 도장 이런 걸 팔면서 뭘 받았다? 은을 받았다. 그래서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중국이 은에 쌓이게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선생님 오늘 과제랑